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다. 유재수 사건의 진실,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호 검찰이 칼을 뺐는데 그 칼을 머쓱하게 다시 칼집에 돌을 꽂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짜고 친다고 얘기할 때 제가 방송에서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사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 그 칼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쌍칼이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구독자가 아니에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공짜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제 방송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 방송 구독자가 50만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저의 방송이 더욱 힘이 실릴 것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저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그 수사는 조국과 그 배우자 정경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를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이미 타겟이 분명하고 0점 조정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성공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문재인 정부를 오싹하게 만들었던 그 서울 동부지검, 그 동부지검이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있습니다. 그 폭탄은 시한폭탄입니다. 다만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한폭탄이었는데요. 드디어 서울 동부지검의 그 시한폭탄에, 그 심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시한폭탄 중에서도 가장 큰 폭탄이 바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현재 주진우 부장의 후임 부장이 와 있습니다. 이정섭 부장인데요. 매우 성실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분이고, 쉽게 말하면 굿맨, 인성이 매우 훌륭한 검사입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수사를 하기에 더 좋은 환경입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이정섭 부장은 최근 언론에서 유재수 국장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한 것이 아니고 원래 쭉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의 마지막 양심선언 때 제가 세 가지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재수 국장 사건이었고, 그 기자회견 직전에 저는 그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요. 동시에 그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 서울 동부지검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수개월 동안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 국장 사건을 쭉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저의 고발 이외에도 아마 다른 시민단체나 정당 쪽에서도 추가로 중복해서 아마 고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발했던 그 당시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아주 상세히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다른 고발인들을 상대로 지금쯤 고발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재수 사건은 이미 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그때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감반을 포함한 청와대 직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저도 집이 용인이다 보니까 새벽 5시 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아침 일찍 회의도 하고 직원들끼리 티타임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 회의하고 뭐 차 마시고 뭐 이러니까 일반 회사원들하고 좀 비슷하겠죠, 분위기가. 다만 그 내용이 조금 살벌해서 그렇죠. 아무튼 회의를 하고 나서 전날 수집했던 정보도 정리하고 우리끼리 그 뭐 얘기도 하고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뭐 아침에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특감 반원들끼리 3355 그 모여서 뭐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회의도 합니다. 유재수 사건 시발점은 그때가 2017년 하반기였는데요. 누구라고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 특감 반원이 그 인물 좋고 일도 아주 잘하는 그 에이스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그 저희 검찰 반원들만 모아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정식으로 위에 보고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좀 작다. 그런데 팩트는 확실하다. 몇 줄 되지 않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그 혐의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우리의 정식 감찰 대상이었고 당시 유행했던 갑질행위 딱 그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저희에게 의견을 구해왔습니다. 검찰 출신 특감 반원 4명이 모여서 차를 한잔 하면서 회의를 한번 한 거죠. 그때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증권사 직원들이 뭐 차를 대기했다가 공항까지 모셔다 주고 뭐 그런 전형적인 갑질이었죠. 그리고 뭐 금품, 향응수수 뭐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 무렵이 갑질로 매우 세상이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여기저기 기업 회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고 해서 조금은 그 자기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조금 이제 인민재판을 받던 조금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갑질한 사람들이 뭐 인성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생활적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그 특감 반원은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말을 했는데 그 정보를 수집한 그 특감 반원은 뭐 아마 저희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겠죠. 그 직원은 저희에게 그 상의할 때는 그 정도만 얘기하면서 의논을 구했습니다. 보고서 쓸 정도의 그 양은 조금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좀 아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였죠. 정식 보고서로서 완벽하게 구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너무 확실하고 혐의자의 위치도 매우 요직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윗선에 보고해라. 너무 좋은 정보니까 의미 있는 감찰 내용이고 감찰 대상이니까 일단 보고를 해서 윗선의 지휘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이 특감 반장 등등 윗선에 보고를 했고 그것이 결재의 라인을 타고 윗선을 좀 갔다 왔겠죠. 그래서 드디어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외부 기관으로 가서 휴대폰을 뭐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포렌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포착이 되면 그걸로 감찰 조사까지, 대면 조사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비서관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서관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바로 위 상관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요. 그 당시 조국이었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인 우리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민정수석에게 결재를 받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외부에 가서 뭐 쳐들어가서 뭐 휴대폰 뺏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승인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쓴 보고서가 내용이 좋아서 수사 이첩할 때에도 외부에 나가는 거니까 민정수석한테 최종 결재를 받습니다. 최종 승인을 받아요.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서관 선에서 자기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찰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의 승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식 감찰에 착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 직원이 유재수에게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처음부터 비위 행위를 정보를 입수해서 그 비위 행위를 확인하겠다, 그걸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수거했던 거죠. 포렌식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감찰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양심 선언했던 것 중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외교부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휴대폰을 수거해서 포렌식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외교부 건은 감찰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밀 유출이거든요. 언론에 왜 이런 내용이 나갔냐, 그거 확인하겠다고 유출 내용을 감찰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동의서를 써준 것은 기밀 유출 그것 때문에 감찰을 하니까 거기에 한해서 감찰하라고 동의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이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동의서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것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출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휴대폰에서는 별게 다 있으니까 감찰 범위를 뛰어넘은, 동의서 범위를 뛰어넘어서 뭐 여자 문제 뭐 등등 별건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감찰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었죠. 인사조치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감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 유재수 건은 딱 처음부터 너 비리 감찰을 하겠다고 하고 휴대폰을 포렌식 한 거죠. 그래서 동의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유효한 감찰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제 건은 어땠습니까? 제 사안의 경우에는 최초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가 찾아가서 저의 지인이 수사받는 것을 뭐 조회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사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그걸 감찰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억울하니까 저 같은 빠꾸미가 왜 맨날 제가 그거 한 사람인데 휴대폰 동의서 왜 쓰겠어요? 안 쓰지. 제가 휴대폰 동의서를 썼던 이유는 억울하니까. 제가 제 지인 사건 수사받는 거 조회를 의뢰하거나 조회를 결과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해서 밝혀달라고 저도 자발적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 동의서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동의 범위를 넘어서 엉뚱한 제가 외근하면서 골프 쳤던 거, 그런 걸 감찰했던 거예요. 아, 근데 007이 카지노 갔다고 감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007이 업무적으로, 예? 카지노 가서, 정보 빼지 않습니까? 저도 골프 친 그 사람들로부터 제보 많이 받아서 성과 많이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건 별건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나 외교부 직원에 대한 불법 감찰과는 다르다. 이 유재수 감찰은 아주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감찰했다. 그래서 그 감찰 결과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 해당 특감 반원은 유재수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좀 아주 오랫동안 정말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되게 고생했습니다. 그 직원. 한 달 내내 포렌식도 하고 눈 빠지게 분석하고 분석 보고서 작성해서 위에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에 대한 증거물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거 다 위에 보고했죠. 업체들한테 특혜 준 거, 그리고 골프채 요구해서 선물 받고, 그림도 선물 받고, 특혜 주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해외 유학 간 그 수년간,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벤츠 승용차 2대나 있었고,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나왔어요.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죠. 그리고 수입 자체가, 급여 자체가 최고의 유리 지갑이에요. 뻔합니다. 수입이. 그 자녀들을 수년간 해외에서 유학을 시키면서 유학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돈으로 시켰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침 증거로 밝혀진 그것들은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고 해서 쭉 감찰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무슨 돈으로 그 장기간 해외에 유학비를 보냈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금을 했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을 달라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마지막 조사 이후로 감찰이 중단이 됐습니다. 윗선 지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데스크, 특감 반장 등등 그 특감 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을 못하니까요. 당시 우리끼리 얘기 많이 했죠.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비서관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해야 되는 사안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무튼 담당 특감 반원이 유재수를 두어 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유재수가 그 조사실로 불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습니다. 조사 받는 거 봤어요. 그리고 담당 특감 반원이 제 자리 바로 앞자리예요. 한 몇십 센치 되지도 않습니다. 거리가. 제가 그 직원이 뒤통수를 보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뭐 안 보려고 해도 지나가다가 그냥 보여요. 저절로. 대충은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제가 눈을 감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처음부터 이 사건은 그 시작부터 다 같이 우리 검찰 반원들이 회의도 했고 상의도 했고 뭐 결론도 내렸었죠. 아무튼 그때 정말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도 밝혀졌던 거죠. 물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감찰이 딱 중단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비리가 있는 자가 빽 써서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최일선 뭐 동네 관공서도 아니고 2017년 촛불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요. 유재수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청와대 수뇌부들도 쩔쩔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유재수 건이 최초로 언론에 공표되고 나서 기자들이 뭐 대변인 등등 청와대 수뇌부들에게 뭐 감찰 내용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확인 전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힘있고 빽이 있으면 뭐 비리 감찰 받은 거 그것도 프라이버시인가요? 무슨 이런 회개한 논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러한 변명은, 이러한 논리는 제가 새 정권 특감반이 있으면서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재수 건 감찰이 중단된 그 이후에 저희 특감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포함해서 더욱 생생한 내용을 다음 방송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을 계속 쭉 이어서 방송하면요 30분 훌쩍 넘고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분량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방송 분량이 그 정도 되면요 너무 길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번에 나누어서 방송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어떤 놀라운 일이 특감반에 생겼는지 흥미로운 후속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